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아시아투데이의 논설실장이죠. 김이석 칼럼에서 아주 제대로 일갈합니다. 제목이요. 한동훈식 배신의 정치 철저하게 응징해야. 부제목은요.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1등 공신 한동훈, 이재명보다 대통령 저격 앞장선 이준석, 박근혜 탄핵에 선봉에선 김무성, 유승민.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해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세계 경제와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2기가 출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고율의 관세 폭탄을 비롯해 가자지구 점령과 개발과 같은 도발적인 정책들로 세계 정치와 경제, 군사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도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 정치, 안보 문제를 동맹국인 미국과 풀어가야 할 시점이다. 취임식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중단한다면 그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가결되지 않았더라면 가능했을 일이지만 대통령은 지금 구속 상태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함선을 건조하고 싶다고 했기에 아쉬움은 더 크다.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책임인가? 가장 큰 책임은 물론 거대 야당의 막가파식 다수의 폭정에 있다. 거대 야당은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을 지금까지 무려 29차례 탄핵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들까지 탄핵했다.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묻지마 탄핵에 더해 입법 폭주, 걸핏하면 도입한다는 특검이 끝이 아니다. 대통령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의 활동비를 제로로 전액 삭감해 아예 제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예산을 없앴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을 정당한 이유로 수사 의뢰했지만 거대 야당은 보복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자 윤 대통령이 개헌 발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현 비상시국이 초래된 데에는 여당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의 배신도 결정적이었다.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숫자를 앞세운 온갖 폐악질과 국정마비 시도를 타개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윤 대통령을 공격했던 이가 바로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비대위원장, 당대표로 키워준 윤 대통령을 이처럼 결정적 순간에 배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시키려면 8석이 모자랐는데 한동훈이 자기 계파의 의원들을 탄핵에 찬성하도록 해준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은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의 1등 공신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는 인간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 모습에 자유우파 국민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김무성, 유승민 등 여당 내 배신자가 앞장선 것을 떠올리며 좌절했었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의 후광으로 법무장관에 기용됐을 때 그가 보수의 자산이 될 것을 기대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는 의도에서였는지 이전의 이준석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보다는 당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통령을 저격했다. 대통령의 개헌 발동과 해제 이후에 그의 결정적 배신은 우파 국민들을 절망하게 했다. 16일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고 썼다.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이토록 처참하게 배신해놓고 도대체 무슨 낯으로 다시 정치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 이전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시간이 별로 없다. 최소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미 깨진 계엄은 내란 프레임의 진실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윤상현 의원이 말했듯이 그가 지금 정치에 복귀하면 보수의 짐이 될 뿐 웃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같은 탄핵 찬성 세력 말고 누가 있겠는가? 지금은 모든 보수 우파가 윤 대통령의 복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윤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가 다시 나와 보수 우파를 혼란시키고 흔들어 놓는다면 그는 더더욱 무거운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가결 이후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복귀에 일로 매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일부의 움직임이 나오자 세이브 코리아 집회의 스타 전한길 강사는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물론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핵소추 가결 이후부터 꾸준히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애써온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양심선언을 이끌어낸 성일종, 당 법률단장을 이끄는 주진우, 헌재를 항의 방문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40여 명의 의원들과 집회 현장에 나선 김기현 의원 등이 그들이다. 그렇지만 당 차원의 집요한 노력은 없었다. 마침 3.1절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가 탄핵 반대 민심을 재는 척도로 사용될 것이므로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집결에 나와서 탄핵 반대를 자유우파 국민들과 목청껏 외쳐주기 바란다. 야당 출신 대통령을 여당이 아니면 누가 지키겠는가. 차명진 전 의원은 좌파와 대비해 보수우파의 최대 약점 가운데 하나를 배신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없다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응징은 사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가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본인 신뢰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배신을 일삼고도 성공한다면 그 사회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 취임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문제들을 풀어갈 국가 수반이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아마도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복귀해서 트럼프와 정상 외교를 벌이는 것이다. 배신의 정치는 마땅히 응징돼야 한다. 그 이전에 배신의 정치가 너무나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인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를 맡기고 신뢰했던 이들이 왜 이렇게 배신하는 것인지 처절하게 반성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심해 해답을 찾기 바란다. 자, 이런 칼럼인데요. 김희석 논설실장 제대로 이거 비판했는데 우리 보수 우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걸 이제 잘 정리하신 건데 김희석 칼럼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는 늘 얘기해 왔지만 이걸 응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김희석 칼럼에서도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배신의 정치는 응징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배신했는데 여전히 성공하고 배신했는데 여전히 버티고 그러면 또 배신자가 나오죠. 배신을 하면은 그 조직 내지는 그 업종에서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감히 배신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여기 김희석 칼럼은 어느 사회에서나 신뢰를 얻으려면 배신은 응징해야 된다 이랬지만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자기네 어떤 집단, 그게 정당, 그 다음에 어떤 조직 이게 똘똘 뭉쳐서 정권 창출을 하고 권력을 잡는 게 정치예요. 그리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게 의회 권력이든 행정 권력이든 권력을 잡은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서 성공할 것이냐, 반영할 것이냐, 또 나라를 어떻게 번영할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청사진을 세울 것이냐, 그건 그 다음이지. 일단은 자기네 조직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네 조직이 어떤 응집력 있게 똘똘 뭉쳐서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배신을 한다. 그 다음엔 넥스트 스텝이 없는 거죠. 자기 혼자만 넥스트 스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응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응징을 안 하니까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이준석이 같은 놈을 응징하지 않으니까, 배신자를 응징하지 않으니까 한동훈이 같은 기상천외한 탈모사 배신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승민을 응징을 했다면 유승민이가 지금까지 정치를 합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고 지금까지 뭐라고 강연회를 다니고 보수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개혁 보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듭니다. 그리고 대권에 나온다 만다 이 지랄을 합니다. 만약에 유승민부터 그때 처절하게 응징을 했으면 이준석이가 그런 배신의 정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준석이를 처절하게 응징했으면 이준석이 아직도 무슨 대권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동훈이가 또 배신하는 거야. 이준석이를 철저하게 응징했으면 그러면 한동훈이도 그렇게 배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 DNA가 또 배신의 DNA가 있어서 어느 정도 얍삽한 정치는 했겠지만 대놓고 대통령 계엄자마자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그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이렇게 탄핵 의결로 몰아붙이진 않았죠. 그러면 응징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못 몰아치는데 유승민 아직까지도 설쳐되지? 이준석이 아직까지도 금배지 달고 설쳐되지? 배신자들이 응징이 아니라 설쳐되고 오히려 성공하니까 배신자를 당대표로 만드는 정당이 국힘회 아니에요? 이준석이 당대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정쩡한 개혁 보수니 뭐니 하면서 따로 나가서 딴살림 차렸는데 또 부정선거로 당회원 금배지 다는 거를 허용을 하네? 그러고서 이준석이 부정선거 해서 그 금배지 달았다고 주장을 하질 않네? 이봉규 같은 남 백날 주장해야 소용없다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그걸 작사를 내야지. 응징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정치가. 자, 이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소용없고 과거 뭐 어쩌다 소용없고 지금의 골칫덩어리들은 뭡니까? 이준석, 한동훈 응징해야 되잖아요. 아직 응징 안 했잖아요. 준석이 응징 안 했잖아요. 한동훈도 응징 안 했잖아요. 한동훈처럼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이걸 응징을 안 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남자가 아니고 상남자 아닙니다. 상남자는요, 자기를 배신한 놈은 어느 정도 배신했을 땐 봐주지만 이 정도 배신한 놈은요 처절하게 밟아야 돼요. 그래야 상남자예요.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 부인한테 대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부인한테 대해서도 형수 부리면서 20몇 년간을 형수가 챙겨줬는데 이놈이 그렇게 키워줬는데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능멸했어요, 한동훈이가. 그러면 내 부인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응징해야 되고 내가 남자 사나이 윤석열 가호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응징해야 돼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보수 정당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 나는 국민의힘 당 얘기만 나면 이 욕부터 튀어나오지. 한동훈이 이거 이제 무슨 뭐 핵을 쓴다고 그러고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만 냅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당협위원장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걸 가만 놔둬? 그리고 당계 게이트 뭐 한 거야 지금? 죄가 있잖아. 당원 게이트. 그 가족 명의 이름으로 댓글 공작했어 안 했어? 여론 공작했어 안 했어? 나왔잖아 다. 그걸 여지까지 왜 가만 놔둬? 출당을 시키거나 제명을 시키거나 벌써 했어야지. 검찰에 고발했으면 지금 수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챙겨야지. 철저하게 응징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국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오는 거야. 하여튼 국민들은 철저하게 응징하잖아. 이번 기반 한동훈이 기어 나온다 그러면 철저하게 지금 얘기하잖아.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도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왜 근데 정치인들은 응징을 안 해? 응징하세요. 개인적으로 신하고 나발이고 소용없어. 당이 살고 보수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려면 응징해야지. 응징해야 됩니다.